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지막 순서는 전라남도입니다. 동부권에는 여수 국가산단의 불황과 국립의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현안에 대해 김영록 지사가 어떤 구상을 내놨는지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여수 국가산단.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지 2달이 지났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기료 한시적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며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온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 바꾸면 현상 유지 급급하지요.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 가장 큰 현안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은 현 정부 때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서간 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 각각 한 곳씩 거점 국립의대 부속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국립의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차이가 있다면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의대를 설치할 때 우리 전라남도는 지역의사제를 채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만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여순 사건 지원단장이 4번이나 바뀌는 등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다 나가고 새롭게 우리 민중인사들도 충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기획단은 이미 다 바뀌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또 남은 기간 동안 동부권을 미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관광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전라선 고속화 등 초강력 교통망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1913년 개통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은 신도시 개발 전까지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지역 대표 광장이었습니다. 세기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목포역의 옛 기록들이 AI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3살 배기 꼬마아이가 활짝 웃으며 수줍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 뒤로는 1979년 대규모 개축 직전 목포역의 옛 모습이 선명합니다. 80대 노부부가 간직해온 사진을 AI 기술로 되살려 만든 영상입니다. 거기 광장에 분수도 있었고 시계탑도 있었고 열차도 있었고 뭐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니까 그 놀이터로 자꾸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보다 10여 년 앞선 1960년대 초 목포역 광장 앞에서 관광객들이 밝은 미소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이번엔 지난 1913년 일제강점기 세워진 목포역의 모습이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옛 기록물들을 AI로 생생하게 복원해내는 작업들은 오늘날 역사를 돌아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목포역 광장의 희로애락을 AI로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소작 농민들의 정치적 목소리, 집단적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80년대 그 광주 5.18의 어떤 정치적 저항이 거기에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성을 담는 광장으로서의 목포역 일대에서 출발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동춘 서커스단의 추억부터 목포역 광장에서 치러진 목포 고아들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의 최초의 시민장과 추운 겨울 얼었던 고사리 손을 그 따뜻하신 어머님의 손으로 호호 녹여주시며 공부 잘하라이 하시던 아직도 우리말이 서툰 어머니. 한국전쟁이 멈춘 뒤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공동체 연대의 광장. 5.18 당시 목포역에서 일었던 항쟁의 불꽃까지. 시민들이 직접 전해온 목포역 광장의 추억과 역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는 오는 8월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시의 지난달 출생아 수가 33개월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월간 출생아 수가 100명으로 33개월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해 저출산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반등 사례를 보였습니다. 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548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만경암 항일의병 전적이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만경암 항일의병 전적은 파령산 기슭 흔들바위 근처에 있는 능가사의 산내 암자터로 1909년 전남 지역 의병 항쟁의 후반부 저항지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전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고흥군은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역사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신기항 인근에는 방파제 등 해양 구조물을 짓기 위한 공사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여러 업체들이 부지만 빌려 쓰고 떠나다 보니 현장엔 가림막조차 없어 주민과 관광객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구모도로 향하는 관문 신기항입니다. 12,000제곱미터 부지 한쪽에선 부잔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닷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작업자들도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현장엔 앙상한 철골만 서 있을 뿐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그냥 부이 날아오지요. 그래갖고 항상 낀 거는 누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 이곳은 여수시가 해양 구조물 제작과 작업을 위해 매립한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업체가 방파제 등을 만들기 위해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 공사 후 떠나면서 공사 자재는 방치되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부지에선 작업하던 자재에서 불이 나는 등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연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공사장과 마을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마을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오가는 통로를 이렇게 밧줄로 차단했습니다. 가뜩이나 금오도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이 많은데 공사는 계속 반복될 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트럭들이 다녀가지고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가 쉴 곳도 없는데 꽃밭 같은 거 조성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꽃밭 같은 거 조성해줘서 아름답게 해주면 좋은데. 문을 열어놓으면 공사하는데 먼지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공사업체 측은 2주짜리 공사에 가림막을 설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해당 업체에 먼지와 소음 피해를 줄여달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해선 해당 부지가 내년 선박람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8년째 이어지는 공사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 37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2조 3천억여 원으로 지난달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전 KPS의 상승률이 39%에 달했고 한국전력도 29% 뛰어오르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순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2,40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연양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 원, 종합스포츠파크 건립 103억 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 원 등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 상품권 발생 지원 50억 원,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 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지난 2월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추방 위협을 받거나 휴가 취소를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도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이주 노동자 아람 리아드 씨.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E7 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5월부터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지난 2월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আমি ঘুমেছিলাম হঠাৎ করে আহমেদ ভাই আমাকে কল দিল এবং বলল কোম্পানিতে আসতে কোম্পানিতে আসার পর আমাকে দুইটা পেপার এইচআর 팀장님 হাতে দিয়ে বলল আজকে থেকে তোমার কাজ শেষ আগামী 10 তারিখ সকাল 9টার আগে তুমি 기숙사 ছেড়ে চলে যাবা. 실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수차례 불복하고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국적의 중간 관리자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감시, 휴가 취소 종용 등 인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실제 해고를 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আমাদেরকে উনি আমাদের ছুটিগুলো কাটাই দিত না আর সব সময় আমাদেরকে চাপের মুখে রাখতো যে উনি যে কোনো মুহূর্তে আমাদেরকে দেশে পাঠিয়ে দিবে এই ছিল ওনার আর সব সময় উনি আমাদেরকে চাপ সৃষ্টি করত. 이들은 이직을 도와주겠다는 회유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중간 관리자의 협박에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고 이 같은 합의를 이유로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도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상황.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측과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안정적 체류와 다른 사업장 이동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측은 근태 불량과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지만 추후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노동단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이들의 체류 자격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조선소에서 일하게 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광양시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돼 융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에서 2029년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국토부 승인에 따라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을 연내 확대 구축해 교육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며 AI 민원 챗봇 도입, 스마트 공원 조성 등 15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포털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정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동 활용 기반 구축에 나서 300여 개의 항목의 수집, 가공을 마쳤으며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빅데이터 포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데이터 발굴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민덕희 의원은 근골격계 질환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재는 무리한 근무 구조와 누적된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간 근무제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오토바이 도입 등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여수시와 도시관리공단 측은 산재 예방을 위한 장비 개선과 안전교육은 물론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단체 교섭과 제안된 개선 과제에 대해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2년 6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달 광양을 포함해 경기 평택과 이천, 강원 강릉 등 5곳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2년 6개월간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었으며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